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39페이지. 139페이지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성 이항복이 그 상위하야 그 상위한데 유달간레알 하면 계자이 수배르라. 일일에 유신 유보 신훈도 제문하니 공이 도사이 출하야 영입 성당하야 면수 소원하고 응대 신공이라. 가인이 괴문지하니 시공 하시 소수업자이라. 오성은 자랑오자인데 경주에 금호산이 있으니까 경주의 별칭이 오성이래. 오성. 근데 이분이 경주이신데 오성부원군에 오성부원군. 이제 공신이면서 벼슬이 일품이면 부원군에 보여. 그래서 오성부원군 오성대감부잖아요. 주석 4번 보면 오성이항복 조선조 선조 때 문신 자는 자상 항상항자 복국자니까 항이니까 자가 자상 호는 백사 오성은 거의 봉호 오성부원군의 약칭. 그래서 오성대가 부르는데 규리가 있고 오성 이항복 선조 때 명신이고 임진왜란 때 1등 공신이고 지혜가지고 특출했어요. 상위 정성상자, 정성자리에 있을 때, 유달관, 현달한 관리, 높은 관리, 현달한 관리가 있어, 대알, 와서 배울 날짜, 배운다면 말은, 아래 사람이 사람을 배운다, 사람이 신을 배운다. 배우면 다 좌이 수배, 이제 자기가 정성이니까 앉아서 절을 받더라.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오늘 보고한다. 유보 보감이 있었다. 보자에 관이가 신도제문 훈도는 뱃을 이름인데 가르치는 자 인도할 도자 지방 향교에 조그마한 향교에 현급의 향교에 달린 교수 종구 품직 진주 같은 데는 이제 목이나 부는 이제 육품직 그는 교수라고 하고 조그마한 고을에는 훈도라고 해요. 내가 역할은 똑같은데. 시골 향교 선생, 선은 신시고 이름은 다 모르겠고, 신 선생이 문에 있다, 대문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이 도사는 거꾸로 도자, 그 다음에 집신사자. 우리 그 속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반가워가지고,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가서 맞이했다. 신을 거꾸로 신고 뛰어오더라. 신을 거꾸로 신고 뛰어오더라. 그런 거 하잖아요. 신을 갖다 딱 바로 챙겨 신을 길도 없이 바로 뛰어나가는. 집신사자. 신을, 그냥 신을 거꾸로 하고서 나와서 영입, 맞이할 영 들어갈 입자. 맞이하여 들여서 성당, 오를 성자, 마루당자. 마루에 올랐다. 이 성자가 대성자인데 오를 성자 본래 걸죠.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은 면은 구부릴 면 했는데 주석에 보면 발음을 부로 해놨는데 이제 우리나라 오픈 보면 고개를 숙인다 할 때는 발음을 부. 또 심슨 날 때는 발음을 면 그런데 근데 심슨 날 때도 발음을 면 하고 이 본래 발음이 없었는데 꼭편이 잘못돼가지고 후대에 부자 발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켜도 되고 맥혀도 되고 워낙 모든 오픈에서 다 부라 해놨으니까 아주 옛날 당날 때 놓고 보면 발음이 부라 그런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면 구멍 틀렸다고 막 서운해서 야단을 치는데 면 해도 되고 부해도 되고 근데 뒤에 생긴 발음이지만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부라 해도 되고 면 구멍이 더 맞대. 면수 소은 고개 숙일 면자 고개 숙일 면자 면수 고개를 숙이고 소은 그 선생이 하는 말을 신생이 하는 말을 고개를 숙이고 우리말 같으면 다소곳이 들었대. 그다음에 그런데 응대는 대답할 때 대답하는 것이 매우 공손했대. 집안 사람들이 뭐 장관급이나 뭐 부총리급이 와서 할 때는 자기 아버지나 뭐 남편이 상당히 참 근위를 부르더만은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괴는 괴상할 겼잖아. 동사되면 괴상이 여긴다. 괴상하게 여겨서 그것을 물었더니 그것을 관리자는 그것 앞에 사실을 그런 상황을 물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은 이다. 이분은 조언을 생략하고 공이 오성대감이 아이 때, 애 때 소수업자 학업을 받은 사람, 수업을 받은 바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 선생이었다. 이 길에 왕사 소관하고 장면포 10여 단과 미수석하여 이공 여차지 비하니 기니왈 행여소수는 수두미면족이라 하고 기여는 사불수하더라. 그 다음에 이튿날 읽자. 그 다음날 왕은 오성대감이 갔다. 살해했다. 소관은 이제 직관자인데 동사가 되면 여관을 정한다. 또 머무른다. 묵고 있다. 소관, 또 어떤 동사, 묵고 있는 곳에 가서 다시 살해를 하고, 근데 장자는 장자가 아니고, 뭐로서 써있자듯이. 면포는, 무명면자, 무명, 10여 단은 10여 동, 집단 한다는 두단한테 단자. 그래서 되고, 그래서 되고. 실마리단, 그건 토막단인데, 실 하나가 있고 먹는 게 이제 1단이라. 건 하나가 있고 먹는 거, 새끼 하나가 있고 먹는 게, 뭐 나무 한 단, 집 한 단. 이게 무명 10단과 10여 단과 쌀 몇 섬, 석은 몇 섬으로서, 그래도 장자를 동사람 가지고서 그것으로서 공은 제공한다, 이바지한다. 여차는 여행 중, 차는 행차를 찾자, 일을 찾자, 또 머무를 찾자. 여행의 경비, 여차는 여행의 경비로 제공했다.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행여, 갈행자, 나그네 여자, 이 행여는 그냥 여행한단 말이야. 여행하러 다니는, 나그네로 다니는 데는 소수는 필요할 숫자, 필요한 바는 수두미, 몇 말의 쌀이면 족이라, 풍족하다. 이자는 단정의 종일자. 하고, 그것까지가 그 신생 말이고, 그 나머지는 사불수, 그 나머지는 여기는 사절한다. 사절하고, 받지 않더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절한다. 거절한다.
그러니까 배운 선생한테 최고의 예를 표하더라. 여러분들 다 조직에 계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장사하다가 저런 만나가지고 나중에 헤어지는 거 나서 너희 만나면 별로고 뭐 그 참 좋을 게 별로 없지. 서로 이익을 따지고 막 줄다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선생님 보면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직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이제 오성 이항복 자라오자인데 저는 자라를 안 먹는데 우리 친구가 창원 도천건방에서 자라 큰 자라잡을 하면서 뭐 도의사도 온다고 하면 오러 샀는데 제가 안 가고 그다음에 중국에 2019년도 가니까 1999년도 가니까 그 학회 회장이 인민대회 부회장인데 국회 부의장택인데 외국인들 것으로 초청해가지고 고급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그 집이 자라 전문집이래.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는 우리 할머니 자라는 묻지 마라. 자라나 거북이 묻지 마라 그러는데 처음 거 없이 자라하고 거북이 자라알하고 뭐 자라고기하고 뭐 하는데 묻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 사정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선친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데 어떤 이제 한약을 지무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가지고 자라를 갖다가 구하면 난다 해서. 근데 마침 동네 사람 중에서 큰 자라를 갖다가 잡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자라를 갖다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우리 집 대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할머니가 구해가지고 대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부친이 몸이 더 아파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라를 사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선친이 있다가 빨리 강에다가 떼어보내고 잘못하고 빌어놔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이제 이고 가서 막 강에 떼어보내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린 백성이 뭘 압니까? 살려주셔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우리 할머니는 신신당부가 니는 내 멀리 함부로 어디 가서 자라나 거북이 묻거나 해구자이 마라. 그런데 그날 뭐 음식 요리가 전부 자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묻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걸 시켜주더라고. 맛있는데. 응? 응? 근데 안 먹어봤으니까 뭐. 근데 도청건방에서 자라고 요리하는 그 사람이 중학교 동기인데 꼭 한번 오러 샀더만 근데 오성 자라왔자. 우리나라 이제 이 지명에는 동물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풍수에 따른 겁니다. 풍수. 그래서 금오산이 이제 경주에 있는 거는 요래 각각 이래서고 금오산 기성. 김신스님이 금오신화 지은 산도 이제 이 나라 금오산인데 이 바로 경주 남사이래. 그다음에 박 대통령 고향 구미에 있는 거는 이제 까마귀 옷자. 오성대감 이항복이 정성자리에 있을 때 현대랑 관리, 높은 관리가 와서 배우면 다 앉아서 절을 받더라. 근데 어느 날 신훈도 신선생이 대문에 있다고 알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 듣자 공이 집신을 거꾸로 해서 시벌신을 결도 없이 뛰어나가서 맞이해서 들여서 마루로 올라왔다. 올라와서는 말하는 바, 신선생이 말하는 바를 고개를 숙여서 다소곳하게 받아들였다. 들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매우 공손했다. 집안 사람들이 평소 태도에 따르니까 괴상하게 여겨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앞에 주 생략하고 신은 이다. 이죠. 공의 아이 때 학음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바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 날 공이 직접 그 머무르는 바의 곳에 가서 살해하고 무명 10여 당과 10묶음과 쌀 몇 섬으로서 그것으로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서 여행하는 경비로서 제공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니는데 여행하는데 필요한 바는 몇 마리의 쌀이면 풍족하다 하고 그 나머지는 사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다음에 김덕배가 위적신 김용 소외하여 효수 상주라. 교수님 국민학교 교과서에 오성 한음이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예. 한음 선생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관음도 정성이고 이덕형 정성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둘이 제일 친하다 했거든요. 근데 제일 지나다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지. 그거는 이제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나요. 한 7, 8살 나고 그다음에 두 분이 처음 만난 것이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한음 이분은 35살 때 대작을 하고 38살 때 영의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정성이. 근데 나중에 강해군 초기까지는 이제 정성을 했는데 강해군도 다 쫓겨났지.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도 사실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어릴 때도 같이 놀 나이가 안 돼. 김덕배가 위적신 김용 소외하여 효수 상주라 보원 선생이 시위 예문 금열 이르니 자이 덕배 문생으로 청우왕하고 수장 기시하니라. 김덕배 그런 분은 고려 말기에 이제 학자고 문신인데 이제 몽고적으로 막았는데 그 역적신하 김용 용전은 세북용 근데 세북이 뭐냐면 새로 된 북이니까 종이란 말이야. 김용 위의 소비 역적신하 김용에게 소해 살해가 되었다. 살해가 되어서 효는 올빼미 효자인데 올빼미가 낮에 보면 가만히 나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목을 건다. 사람 목을 베어서 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효수 그러면 목을 베어서 나무에 건다. 올빼미가 보면 나무 끝에 딱 앉아가 있고 꼼잡다는 거 있어요. 상주에서 김덕배가 상산 김씨인데 상주에서 목을 베어서 목에 걸었다. 포원 정몽주 선생이 모함을 해가지고 포원 정몽주 선생이 그때 예문관 검열 예문관에서 나라에서 지은 글을 갖다 검토하는 직책이 검열이에요. 글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만난 자리인데 예문관 검열이었는데 우리는 이 자이 덕배 문생으로 스스로 이는 때문에 김덕배의 문생은 이제 제자가 문생인데 고려 때는 과거 응시생이 과거 시험관을 갖다가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 자기가 시험 볼 적에 그 시험관이 스승이고 합격자가 문생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는 평생 제자처럼 모셨어요. 김덕배의 문생으로서 왕에게 청해서 그 시체를 거두어 장례 지내주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동안은 김덕배가 역지를 몰랐는데 자기 선생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서 공명한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장례를 지내주었다. 우리 정인홍 그런 분도 1623년에 인조반역 때 이제 퇴일해가지고 길거리에 버리잖아요. 근데 안희 출신 동계 정원이 나중에는 뭐 10년 동안 핍박받았지만도 자기 선생이 해가지고 아무도 거두지 않은 시체를 갖다가 거다 가지고 안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리가 있는 거지. 김덕배가 위의 소비 적신 김용에게 살해되어 가지고 상주에서 목이 달아맺었다. 포원 선생이 그때 예문관 검열에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덕배 문생이라고 해서 왕에게 요청해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 지냈다. 안장을 했다. 그 다음에 홍치제는 문 명현지사 하면 필소식 누일하고 위세도탄 하더라. 치제 홍인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조선 명종 때 홍인우는 그 조선 6번문인데 본래는 화담 서경덕의 제자인데 나중에 태계선생 제자가 됐어요. 명현의 죽음, 이름난 현자의 죽음을 들으면, 이름난 현자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소식, 요대 소식은 이제 고기 없는 음식, 고기 없는 음식, 소식, 반드시 소식을 일어날 하고, 위세도탄, 세상의 도의를 위해서 탄식하더라. 이런 분이 살아계셔야 세상이 바로 잡히고, 사람들의 인성이 바로 될 건데 하면서 탄식을 했다. 치제 홍인호는 명현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고기 없는 음식을 여러 날 동안 들고 그 다음에 세상 도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이 상할 루자인데 이런 루자하고 통해서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예절, 어른에 대한 예절. 이제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애도 없고, 영원히 어른도 없고, 얼마나 지나면 그만 어른 되고. 그래서, 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잘 다할 때, 이제 자기가 어른 되면 또 대접을 받는데, 내가 만도 대접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어른 되면 대접 못 받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서행후 장자를 위지제요 질행선 장자를 위지불전이라 이런 명제에 놓는 말인데 천천히 가서 천천히 걸어서 후는 요 동사가 돼가지고 뒤에 간다 뒤에 처진다 장자는 어른보다 뒤에 가는 것을 뒤에 가는 것 그것을 일러서 제라하고 공경할 제자 주석 1번 공경할 제자 시범 같은 거 하고 빠를 질자 빨리 가서 어른을 앞지르는 것, 그것을 일러서 불절한다. 오늘 갈 때 조금 뒤에 가야 되지. 자기가 뭐 어른보다 앞에 나서 설치서 하면 그게 불제다. 좀 사소한 예절 같지만도 기본이 거기 천천히 걸어서 어른보다 뒤에 약간 처지는 것, 지는 그것, 갈지자는 서양후 장자 목적 보호인데 목적으로 길어서 앞으로 내서 목적의 자리에 가짜 목적어 이터 천천히 걸어서 어른에 뒤처지는 것 그것을 일러서 제라하고 빨리 걸어가 있고 어른보다 앞질러 가는 것을 일러서 불절한다. 그렇잖아요. 어른이 있는데 막 설치고 시장 비서가 막 시장 앞에서 막 모대 설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장에 필거 기공하여 불감 청명 척호 성명하며 견필 납배 계자하니라. 어른을 섬김에 자는 섬김에 어른을 섬김에 반드시 그 공손함을 그건 극도로 한다고 하는 동사 공손함을 극도로 하며 공손한 것도 어중간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극도로 하며 그다음 풀감 척호는 요때 던질 척 물리실 척자가 일단 지적할 척 가리켜서 부른다 바로 부른다 어른의 성과 이름을 감히 바로 부르지 못하며 어른을 보면 반드시 납배 괴자 납은 바친다 드린다 절을 드리고 꾸러앉을 괴자 구의 꾸러앉는다 어른을 섬길 때는 반드시 그 공손함을 극도로 하고 뭐 최고로 공손히 하고 그 어른의 성과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척자가 지적할 척들 뭐 다른 말로 직호성명 이 직호성명 구는 이제 뭐 역적이거나 역적은 바로 이름 부르고 또 자기하고 이제 원수가 진 사람 이런 사람은 또 그다음에 아주 무시할 때 멸시할 때 이렇게 이름 부르는. 그 여러분들 문제 본 것 때문에 그 상대방 이름을 쓰거나 이름을 쓴 호를 쓴 분, 자를 쓴 분, 그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 이름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무시하거나 배신자거나 이럴 경우 있어요.
그 송시열이가 윤정을 갖다가 항상 이름 잘 바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뭐 전부 이제 어른들은 이름을 절대 안 부르고 뭐 친구라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다 등급이 다 있는데 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이름을 써버리는데 그게 본래 말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래. 그러니까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어른을 만나 뵈면 반드시 그냥 멀뚱멀뚱 설 게 아니고 절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꿇어 앉아서 이제 어른을 맞이합니다. 그다음에 시자의 장자에 이 불상의 당하며 해구하되 불감당계하며 치구호되 괴이 거지하여 병어척이니라. 이거는 이제 어른을 모시는 사소한 예절인데, 사시한 예절인데, 여기는 어른을 모시고 앉았을 때, 어른을 모시고 마루 위에 앉았을 때, 신발이 마루에 올라가지 않으며, 신을 신은 채로 마루에 올라가지 않으며, 해구, 집신구, 그지만 그냥 신을 푼다, 신을 벗을 때, 불감당계, 당은 당한다 말인데, 그 섬도를 담당하지 않는다. 자기 신발을 섬돌 가운데 놓지 않는다. 자기 신발은 그 다음 치구는 나아갈 치자 신발 구자인데 치구는 신발이 나가는 말은 신발을 신는다. 신발에다가 자기 신을 연다. 신에다가 자기 발을 연다. 신에 나갈 때는 신발을 신을 때는 꿇어 앉아가 아니고 자기 신발을 들어가지고 병어척 물러날 병자 옆으로 물러나서 신다. 바로 선들 앞에서 어른들이 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신다고 어제그러는 게 아니라 뭐 허리를 굽혀가 있고 자기 신발 들고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비켜가 있고 신는다. 자기 신발을 갖다가 어른이 있는데 선들 가운데다 엉나나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향장자의 구호대 괴의 천구하여 하며 부의 남녀하니라. 향은 요때 향할 향자 주석 일보면 어른을 향해서 신발을 신을 때 어른이 내려오는데 그 앞에 먼저 내려가고 신발을 신을 때 꿇어 앉아서 그다음에 옹기를 천 신구자 바로 선들 앞에서 신발 신는 게 아니고 꿇어 앉아가지고 신발을 다 옆으로 옮겨가지고 구부려서 우리는 드릴납자 신구자 신발에다가 발을 엮는다. 신을 신는다. 그 다음에 주사문으로 되면 천자는 돌아올 환자 혹은 돌아올 선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이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신발을 옮긴다 해야 되고 환자가 되면 신발을 돌려놓는다. 신발을 신 앞머리를 갖다가 어른하고 반대적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 근데 그냥 천자로 하는 게 더 나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어른을 모시고 앉았을 때 이제 그 앞 단계에서 마루 올라갈 적에 신발을 신고서 마루에 올라가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 신발이 마루에 오르지 않는다면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을 때는 벗어가지고는 자기 신발을 갖다가 섬돌에 당한다 해도 막는다. 섬돌 앞에 딱 정면에 놓지 않는다. 우리 당에 선다. 섬돌에 당하게 하지 않고 자기 신발을 신을 때는 꿇어 앉아가지고 그 신발을 들고서 옆으로 물러가서 옆으로 좀 피해가서 신는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실 적에 신발 신다고 막 길을 막으면 안 되고 자기 신발 들고 옆으로 좀 편하게 가가지고 신는다. 그다음에 어른을 향해서 신발을 신을 때 어른이 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꿇어 앉아서 신발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구부려서 신발을 신는다. 그 다음에 무척청하며 무교응하며 무엄시하며 무태왕이니라. 유무거하며 임무피하며 자무기하며 침무복하며 노무단하며 서무건상이니라. 무는 말하라고 하는 검지사인데 말하라고 하는 검지사. 척청은 옆에서 든다. 개 뜯는다. 훔쳐든다.
나무 이야기를 개뜨지 말고 기성말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개뜨지 말며 뭐 기성말도 하지 말고 훔쳐 듣지 말고. 그다음에 교자는 소리칠 교, 큰 소리 칠 교, 교응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말며 그 상대방 목소리가 그 적절하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 목소리보다 몇 배로 크게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비정상이다. 그 경상 사람들 특히 1.5이라고 하는데 와야 그냥 1.5이라고 하는데 와야 그냥 서울 사람들은 싸우는 것 같아요. 막으로 그냥. 그다음에 무음시 음란한 음자 이제 더럽다 비틀어진다. 비틀어지게 보지 말며 문을 갖다가 견눈질 하거나 홀게 보거나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고. 그다음에 무태황 게으를 태 거칠 황 행동을 하다가 게으르고 거칠게 하지 말며 게으르고 거칠게 대충 뭐 얼른 되는 대로 하지 말며 그다음에 유무가 놀 때는 뭐 어울릴 때는 그만하게 하지 말며 지금 어울린 대로 꼭 뭐 길 가거나 행동할 때 그만을 떨지 말며 그다음에 서설 때는 그다음에 비틀어지게 서설 피 한쪽 다리로 서설 피 이것이 발음이 파가 되면 절름발이 파. 그다음 피가 되면 한쪽으로 선다. 좀 삐뚤하게 선다. 요즘은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파별 틀리면 파별, 절름발이 별. 절름발이가 천리를 간다. 조금 이제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 더 목적을 빨리 달성한다. 뭐 구운 나무가 선산지킨다고 좀 부족한 사람이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일을 잘 이룬다. 정자 제자 가운데서 공자의 도통을 이어 정자 보는 사람이 공자가 평할 때 노하다는 둔하단 말이야. 둔한 사람이지만도 꾸준히 해가지고 공자의 학통을 이었다. 여러분들 학교 교정에 이렇게 계시겠지만 머리 좋은 학생이면서 겸손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되는데 머리 조금 좋다고 자만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가 옛날에는 전국 동계체전에서 항상 1등 했는데 지금은 또 강원도가 꼴찌 하는데 자기들은 자연적인 얼음이 10월달부터 4월까지 연다 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상대 안 된다고 방심하는 동안에 다른 데서 인공 얼음이 생겨가지고 막 연습을 많이 하니까 지금 전국체전에서 지금은 강원도가 계속 꼴찌. 조금의 유리함을 믿고서 뭐 조금 이제 자만하다가 이제 평생을 망친다. 서설 때 한쪽으로 편중되게 서지 말고, 그다음에 앉을 때는 키기자는 우리 사투리로 체이 구는데 체이 다리 하지 마라. 뭐 다리 벗고 앉지 마라. 체이 다리 하지 마라. 그다음 침무복, 잠잘침, 그다음에 엎드릴복, 잠잘 때 배를 땅에 붙이고 엎드려 자지 마라. 그럼 또 시체처럼 보이니까. 또 오장육부가 좋은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가 워낙 방송성 많아가지고 밥도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나쁘다 뭐 이런 거. 무엇은 뭐 땅콩은 뭐 어디 나쁘고 무엇은 어디 나쁘고. 한동안 또 어떤 사람이 또 엎드리자라고 또 막 또 교육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엎드리지 마라. 노무단, 옷벗을 단, 우통벗을 단. 수고롭다 해서 웃옷을 벗지 마라.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옷을 벗고 다니니까 그 젊은 아들이 20대 아들이 시내버스 안에서도 옷 안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육체노동 하는 사람한테 쿨이 근데 원래 고력이라 고력.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마누라도 장가도 못 가고 항상 뭐 짐이나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쿨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도 옷을 벗으니까 이제 2008년도 올림픽 하면서 제발 옷통 좀 입으라고 막 국가에서 강조를 했는데도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도 한 1900년대 그때 1990년대 초반에 가면 또 뭐 대학 안에서도 남학생들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좀 미개적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수고로와도 우도옷을 벗지 말고 옷 벗을 단. 바람이 탄이 되면 옷 솔기 터질 탄. 탈로 난다 할 때. 그 다음에 서무건상 거들건자. 그 덥다고 해서 치마를 걷지 마라. 여자만 치마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두루마기로 된 남자도 보고 모시고 다 치마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치마 부분을 걷지 마라. 이건 이제 생활 예절인데 들을 적에 듣지 말며 대답할 적에 큰 소리를 하지 말며 적절한 소리. 그 다음에 비뚤어지게 보지 말며 곁눈질하거나 홀게 보지 말며 훔쳐보지 말며 그 다음에 행동할 적에 게으르거나 거칠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놀 적에 논단 말은 그냥 뭐 처신할 적에 그만하지 말며 그만할 것자 서설 적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말며 앉았을 때도 다리를 뻗고 앉지 말며 잠잘 때도 엎드려 자지 말고 그 다음에 수고로워도 웃옷을 벗지 말고 더워도 치마를 걷지 말아라. 그 다음에 5번 종장자하야 이상구령하야는 즉 필향장자 소시하며 등성불지하며 성상불온이라. 이것도 여기 있는데 어른을 쫓아서 그리하여 상은 오른다고는 동사 언덕구 언덕그렁 언덕에 오를 때 좀 이 공자 이름이기 때문에 후대 와서는 다 이렇게 써요. 공자 이름인데 언덕에 오를 때는 반드시 그다음에 향은 향할 향자 어른이 보는 곳을 향해야 된다. 어른과 시선을 일치해야 된다. 어른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기는 다른 쪽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른이 무슨 일을 시킬지 어른이 무슨 일을 당할지 항상 어른 쪽을 보고 있어요. 어른이 향자의 목적은 장자가 아니고 장자 소시를 향한다. 어른이 보는 곳을 향한다. 그다음에 등성불지 성에 올라서는 손가락 지자인데 동생이 손가락질을 한다.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말며 손가락으로 이것 가르치는 것 같으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헷갈리고 그다음에 어른이 있는데 자기가 이리 손가락 가지고 아는 체해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성상불호 어른 성위에서는 불을 호자 불을 호자는 소리칠 호자 소리치지 말아라. 뭐 감을 지르거나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놀래고 또 성미된 사람들이 놀란다. 요즘부터 아들 말로 튀지 마라. 어른을 쫓아서 구렁에 오를 때는 반드시 고걸 향자가 본래 뜻이 향할 향자. 가운데 있는 거는 밥그릇이고 옛날 양쪽에 있는 건 사람이 꿇어 앉은 모양인데 밥그릇을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꿇어 앉아 있다. 그냥 향한다. 어른이 보는 바를 보는 곳을 향해야 된다. 어른하고 시선을 일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기 어른 이쪽으로 오는데 자기 먹는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성에 올라서는 손가락질을 하지 말며 성 위에서는 소리쳐서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종객지전의 불필군이라. 종객지전의 불질군이라. 존귀한 손님 앞에서는 존귀한 손님의 앞에서는 꾸깃을 질자 개구자 개를 꾸짖지 말아라. 이건
존귀한 손님 앞에서 계를 꾸짖는 것은 존귀한 손님을 자기가 있고 자기가 꾸짖는데 왜 건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손님 왔는데 존귀한 손님한테 손님 왔는데 자기 집 애를 대게 물어보면 그것도 이제 손님한테 간접적으로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이고, 심지어는 뭐 그릇을 콩콩 놨거나 뭐 싱크대 물을 확 틀거나 이래 해도 안 되고, 존귀한 손님 앞에서는 자기 이제 개도 꾸짖지 마라. 개가 뭐 미성을 지더라 해도 손이 가고 나서 꾸짖어야 되고, 애가 미성을 지더라 해도 손이 가고 나서 뭘 그냥 안 그러면 손님 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오해하기 쉽대. 이것도 옛날부터 얘기해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막 손님 있는데 막 어떤 부인이 뭐 그러신다고 톡톡 사먹고 그만 손님 당장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연장의 아엔 유 부사 형사지 차등이니 시는 대개 언지요. 기간에는 부유 현우 기천 분이 융세지 불가무 분별자 하야 각수 소하야 유만 불능하니 난이 경작 일설하야 단정하니라. 문제가 좀 긴데 나보다 작은 어른 장자인데 동생이 나이가 많다. 어느 뭐 보다고는 비교격전 지사. 나이가 내보다 많기를 만대서가 있고 부사 형사의 차등이 있으나 부사는 아버지처럼 생긴다. 형사는 형님처럼 생긴다. 그것도 얘기하는 말인데, 나이가 많기를 두 배로서 하면 아버지로서 그들 생긴다. 아버지처럼 그들 생긴다. 보통 애 때는 것도 뭐, 자기가 10살인 것 때문에 10살 때문에 20살 좀 되고, 자기가 20살 때문에 40살. 그 다음에 10년 많으면 형처럼 생긴다. 5년 많으면 어깨로서 따른다. 어깨 뒤에 조금 따라간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형사, 부사의 차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여기 놓는 이것은 대개은지요. 대체로 그것을 말한 것이고 크게 평균해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걔는 백밀의 개라고 전에 이런 말씀드렸고 말했지만 그 사이에는 형으로 상승했냐 부형으로 상승했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 있다. 있을 유자의 주가 그 자자까지 현우 기천 분이 융쇠 그 줄을 셌자 융쇠지 불가무 분별자가 있다. 아주 길어요. 그 상대방이 무조건 10살 많다고 뭐 형님을 생기고 20살 많다고 아버지 생긴 게 아니고 그 상대방 가운데 만난 사람 가운데 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또 지위가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또 분이 분수나 의리상, 명분상 높일융, 줄일쇠, 높이거나 낮추어야 되는 등등의 불가무 분별자, 분별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주가지고인데 상대방 대하는 사람이 20살 많다고 무조건 아버지고 10살 많다고 무조건 형님처럼 생긴 게 아니고 상대방 가운데서도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상대방이 지위가 기하거나 천하거나 분수나 의리상 높이거나 낮춰야 되는 것이 분별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그 만나는 바에 따라서, 만나는 경우에 따라서 유만불동,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성이는 정도가 만가지로 같지 않음이 있으니까 경은 구들경 한 가지 이야기로 굳게 지어서 한 가지 주장을 굳게 해가지고서 단정하기는 난 어렵다. 어려운 난자는 보가 되어 오니까 문장이 어려운 아니지만 아무튼하게 좀 길이가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면 상대방이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아버지처럼 성이느냐 힘들은 성이냐 하는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개 말하는 것이다.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청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기이한 사람, 천한 사람 등등 해서 그 분수와 의리상 높이거나 낮춰야 되는 것이 분별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구분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만나는 바를 따라서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취할 태도가 만 가지로 같지 않음이 있으니까 그만 딱 일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구들 경자 굳게 지어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 설을 만들어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교장선생님 같은 낮추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의 정도, 사귐의 바른 길. 결국은 이제 정도가 제일 어려 보이지만도 나중에 보면 제일 쉬운 게 결국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이력 봉인자는 비신봉냐오 역 불섭냐니라. 이덕 봉인자는 중심이 열하여 이 성봉냐니라. 힘으로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으로 굴복당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성복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마침에 끊으면 안 되고 심표로 쳐야 돼. 역불섭냐라. 넉넉할 섬자. 자기 힘이 지는 사람이 굴복당하는 사람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힘센 사람이 힘으로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에 그 제압당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성복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사람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발하고 언젠가는 튀어오른다. 그다음에 이덕복인자는 독재자가 결국 타도되듯이 덕으로서 다른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중심이 열하여 그 감복당하는 사람이 속마음이 가운데 마음 속마음이 깊어서 이 성복녀이라 진실로 성한 진실로 정말로 감복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감복하는. 힘으로서 다른 사람 힘이 대통령이 열쇠니까 대통령이 뭐 나무라고 뭘 보면 그때는 선고하지만도 마음으로 선고하는 게 아니다. 자기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 덕으로서 다른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뻐해서 진실로 성복하는 것이다. 심열 성복. 근데 여러분들이 뭐 같이 직장에 있다 보면 그야말로 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저 사람 하는 건 참 그야말로 감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사하야 이기성을 불가불 자세이해니 능 수성 은사가 변시요 입성이니라. 약지시 수식 은사로 위심하면 지시 위아니라. 수사 입기성 그런 말은 죽여 놓는 말인데 말을 닦아서 말을 잘 다듬어서 그래 해가지고 자기의 정성을 세운다. 여기 이제 본래 놓는 수사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최고로 이제
정성스럽게 표현을 가장 가다듬어 가지고 해야만 자기의 정성을 세울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역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는 이해한다. 자세히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수사 입지성분 말고 뭐 대충 알지만도 자세할 자체. 이해는 요즘 말하는 이해하고 그게 같은 말. 이치로서 마음이 와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면 정제가 주소를 붙이는 것인데 주역에서 수사 입지성 구는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이다. 거기에 콤마를 찍어나면 좀 이상한데 그 이하가 다 말씀문자의 목적지를 능히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서 자기 은사를 닦고 다듬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곧 요 입성 자기의 정성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외국문서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제일 글 잘 짓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또 검토하고 가면서 사실 가져가면서 정사하고 부사하고 서장관이 쫙마다 검토해가지고 북경 가서 중국 황제나 중국 예부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중국 황제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중국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줄까 하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갖다가 다듬고 살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이거는 뭐 활용한다. 자기 정성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정성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지는 다만 수식 은사로 수사를 갖다가 자기 말을 갖다가 다듬고 꾸미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는다면 이게 좋은 말 하는 것으로 특히 좋은 말 하는 것으로서 목적으로 삼다면 그것은 단지 위위여라 거짓이 된다. 거짓일 따릅니다. 가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 입성의 본래 뜻하고 다르다. 수사 입성의 본래 뜻은 자기 말을 잘 다듬어 가지고 자기의 정성을 달성한다. 정성을 이룬다. 이 주역의 말을 우리가 정자가 자세하게 이해 파악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주역에서 수사 입성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갖다가 다듬고 살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정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성을 다 표시하는 것이다. 만약 수사하는데 말만 다듬고 꾸미고 하는 것으로서 마음 삼다.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될 따릅니다. 거짓이 된다. 위선이 된다. 그 다음에 자공이왈 비니 무첨하며 부이 무교면 하여한이 있고 자왈 가야나 미약 비니 낙하며 부이 호래자이니라. 자공이는 공자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여러 나라 정성을 했고 큰 돈을 벌여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천하를 주요하는데 각 나라에 있는 자기 지사로 하여금 다 연결해가지고 공자 숙북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공자 세상 일어나서 다 같이 자들끼리 3년상 지내고 나서 혼자 남아가지고 또 3년상을 더 지내고 6년상을 지냈어요. 얼마나 공자한테 감동을 했던지. 그 요즘은 장례 치르다가 지금은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광고를 하던데 장례 안 치르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자 바로 칸에 이어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가는 경비 절감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막 온데스에 나던데. 그 이제 경비 절감하겠지만 그게 뭐 인간 존중이 아니에요. 걔는 막 엄청나게 장식을 하면서 자기 부모는 뭐 살짝 갖다 내비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 돈이 엄청나게 들락했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그 절한다고 허리도 안 아팠다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모르지만 지금 손자나 한번 키워보려고 저는 손자 안 키워봤지만 그 힘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평생 부모를 생각하면 일이 안 되니까 최소한 수리가 아니고 부모 품에 있는 3년 동안만 갚아라 해가지고 이제 3년을 했는데 그것도 세상이 바뀌니까 3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한 1년을 하다가 뭐 석 달을 하다가 사직구제 하다가 지금은 사직구제가 어떻게 귀찮아가 안 되고 당일치 하는데 당일치가 어떻게 귀찮아가지고만 전화하는 것도 뭐 바로 화장장에서 달려가지고 갚으네.
그래서 자궁이 말하기를 선생님 사람이 사는 만 가지면 가지는데 가난하지만은도 그러나 아첨자 아첨하지 않으며 가난하면 아첨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돈이 좀 있으면 버드렁한데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말하기를 가하이 가야라 괜찮지. 이 말은 겨우 됐지. 그 정도 하면 겨우 됐지. 그러나 미약 뭐만 못하다. 빈이락 가난하면서도 락 즐긴다. 목적 없는데요. 그냥 꼭 거창한 도가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옳은 방식. 가난하면서도 자기의 생활을 즐기고 자기가 뭐 가난하면서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학문 공부한다.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남 도우려는 마음 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금방을 드는 게 아니고 얘를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게 더 고급이지. 자궁이 말하기를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아첨하기 쉬운데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고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연히 뭐 보통 사람들은 빈적 소인이라고 말해요. 가난하면 소인이 된다고. 가난하면. 남의 밥을 자꾸 넣으면 큰 소리 못 치고 남 덕을 자꾸 보면 그 사람한테 안 굽힐 수가 없대. 근데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로도 됐지 뭐 겨우 됐지만 그렇지만은도 가난하면서도 자기 노선을 즐거워하고 자기 살아가는 즐거워 뭐 자기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부유하면서도 예법을 좋아한다면 그게 더 낫지. 미약 뭐만 못하다. 그다음에 인수만하나 아능용이 답지하면적 만자공하며 인수박하나 아능용이 대지하면적 박자구하며 인수노하나 아능용인이 신은하면적 인필복이니라. 사람이 비록 깔볼만자 다른 사람이 비록 나를 깔보지만도 내가 능히 그것을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해서 답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서 대응하면 깔보던 사람이 공손해지고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박하게 대한다고는 타동사 나에게 박하게 대하지만도 내가 능히 그를 포용하여서 대접하면 그 각박하던 사람이 후해지며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성을 내지만도 내가 능히 받아들이고 참고서 내 말을 상가하면 상대방이 그 성내던 사람이 반드시 감복하나니라.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간혹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면 내가 능히 그를 받아들여서 대답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 깔보는 사람도 공손해지고 다른 사람이 비록 나를 박하게 대하나 내가 능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대접하면 그 야박하던 사람도 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화를 내지만도 내가 능히 받아들여서 참고서 내 말을 상가하면 내 말을 조심하면 그 대응 안 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감복하느니라.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된대. 그 다음에 노경임 그런 분은 학봉 김성일 선생의 제자인데 선조 강해군 인조 대사입니다. 대장부는 당용인이요 물위인 소용이니라. 대장부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지. 물위인 소용 다른 사람한테 포용을 당하지 말아라. 주자 말. 쉽게 말하면 남한테 좀 이제 다른 사람 내가 남을 끌어 안아야지. 남한테 끌어 안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제 또 줄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인당의 유가 중에 구무과하고 불당의 무과 중에 구유관이라. 정자 말씀인데 사람은 마땅히 허물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허물 없는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허물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허물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보통 이제 남 검장이 좋아하는데 허물 없는 데서
막 남 허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좀 결점이 들었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보면 다 훌륭한 사람이고 배울 것이 있다. 특히 이제 말썽 포원정몽주 선생의 이제 처사에 대해서 우왕창왕을 세웠으면서 또 뭐 그 우왕창왕이 이제 신돈의 아들이라고 또 나중에 쫓아내었으면서 그걸 섬겼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삼으니까 저 선생님이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포원선생 같은 분은 또 허물 잡지 마라. 허물 있는 가운데서 마땅히 허물 없는 것을 구하고 허물 없는 가운데서 허물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다음에 불책인 소가하며 불발인 음사며 불염인 구왕이니라. 삼자는 가히 양덕이며 가히 역가히 원행이라. 책은 책망한다.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을 책망하지 말며 책은 책망하는 게 나무란다. 조그마한 허물은 이제 뭐 봐주고 조그마하게 충고 넘어가고 발은 덜 추어낸다. 나타낸다. 다른 사람은 숨겨진 사사로운 일, 숨겨진 비밀, 남의 개인적인 비밀, 숨겨진 비밀을 덜 추어내지 말며 불념인 구악, 다른 사람의 옛날 나쁜 점, 그 사람이 이제 착한 개간전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옛날에 뭐 하고 다닐 때 뭐 담배 피우다가 뭐 대학 당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 많이 모은 데 가서 나무 비밀 들춰내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옛날 잘못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이제 안 하는 이 세 가지는 가히 자기의 덕을 기를 수 있고 자기 인격을 기를 수 있고 또한 가히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남의 혐오를 들춰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재간담이 노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한 허물을 책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한 허물을 책망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비밀을 들춰내지 말며 다른 사람의 옛날 잘못을, 옛날 나쁜 점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서 가히 자기의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가히 다른 사람,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20분 쉬다 하겠습니다.